우리가 보통 정말 귀중한 걸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하면 그 아주 두꺼운 강철문 같은 걸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아, 네. 은행 지하에 있는 대형 금고나 뭐 지문 인식 스캐너 아니면 그 영화에 나오는 붉은색 레이저망 같은 거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 어떤 물리적 충격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요새 말입니다. 가치가 높을수록 그걸 둘러싼 벽은 더 두껍고 단단해져야 한다는 게 사실 아주 명확하고 상식적인 공식이긴 하죠.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거대한 방어막이 있어야만 비로소 안심을 하니까요. 근데 인류가 자신의 가장 귀중한 보물, 그러니까 한 국가의 기억이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그 견고한 강철 금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우리는 막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아주 얇고 불타기 쉬운 비단 한 조각을 필사적으로 껴안고 달리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가장 영구적인 가치를 지닌 게 가장 파괴되기 쉬운 형태를 띠고 전장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아이러니에서 출발해 보려고 해요. 항상 호기심 넘치는 당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 더미가 진짜 좀 독특하거든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오늘 자료들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안개가 자욱한 엄청 웅장하고 신비로운 산수화 이미지고요. 두 번째는 막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조선시대 의병들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뜬금없어 보이긴 하는데 현대의 구글 계정 로그인 화면 텍스트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의 파편들 같죠? 맞아요. 겉보기엔 정말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 이질적인 자료들이 어떻게 인류가 기록과 기억을 지켜내는 방식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로 연결되는지, 자, 이거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그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얇은 비단 조각, 그 이미지부터 들여다볼까요? 아, 네. 자료를 보시면 조선시대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안견의 목류도원도입니다. 이 이미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질감부터가 참 묘하거든요. 세월의 흔적이 막 묻어나는 누런 약간 황갈색 비단 위로 현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기기묘묘한 형태의 험준한 바위산들이 아주 날카롭게 솟아 있습니다. 네네. 산세가 진짜 평범하지가 않아요. 막 깎아지른 듯한 절벽들 사이로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고 그 사이로 폭포가 흐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시선을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옮겨보면요. 그 거칠고 험한 산세 뒤편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소곳이 피어난 붉은 복숭아꽃들, 그러니까 넓고 평화로운 무릉도원의 풍경이 펼쳐지는 거죠. 와, 붉은 복숭아꽃이라. 네, 거친 바위산의 장엄함과 그 복숭아꽃이 핀 평화로운 마을의 대비가 뭐랄까 정말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거 약간 그 현대의 누군가 엄청난 스케일의 판타지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꿈을 꾸고 당대 최고의 천재 감독이 그걸 단 하룻밤 만에 완벽한 스크린으로 구현해낸 것과 같지 않나요? 상상력의 극치잖아요,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은 조선 세종의 아들인 안평대군이 어느 날 밤 꾸었던 꿈을 바탕으로 그려졌으니까요. 안견이라는 천재 화가가 그 꿈속의 이상향을 시각화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그림이 단순한 아름다운 예술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였을까요? 조선의 선비들은 이 그림 앞에 모여 앉아서 시를 읽고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정치나 철학, 그리고 삶의 태도에 대해 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시대 지식인들의 세계관이 꽉 응축된 하나의 거대한 우주였던 셈입니다. 아, 세계관의 응축이요. 근데 저는 이 위대한 우주를 보면서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이 아름다움 이전에 지독한 위태로움이거든요. 위태로움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그 방대한 철학과 시대의 정신이 바람 불면 휙 날아가고 작은 불씨 하나면 순식간에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릴 그 단 하나의 얇은 비단 위에 그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붉은 천에 둘둘 쌓여서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수만 개의 서버에 복제되어 있는 지금 우리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미칠 듯이 아슬아슬하게 느껴집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리적인 형체를 가진 모든 기록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숙명 같은 거죠.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물리적 형체를 갖추는 순간 필연적으로 파괴의 위험성도 함께 태어나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이 그림이 완벽하게 온습도가 조절되는 현대의 미술관 수장고에 고이 모셔져 있었다면 그 위태로움이 좀 덜했겠지만 역사는 그렇게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네, 전혀 자비롭지 않았죠. 두 번째 자료를 보면 그 얇은 비단 조각은 안전한 미술관이 아니라
피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전쟁터 한가운데로 던져집니다. 늦가을, 안개가 낀 깊은 산맥 사이의 비좁은 협곡이요.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그곳에 여자 의병 가람과 20명 남짓한 지친 조선의 의병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 방금 전 엄청난 기적을 이뤄냈거든요. 일본군 수송대를 기습해서 왜군이 약탈해 본국으로 빼돌리려던 조선의 보물들을 극적으로 되찾은 겁니다. 네, 그 텍스트 기록을 보면 그들이 되찾은 물건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왕실의 서책, 눈부신 청자와 백자, 불경과 목판, 그리고 붉은 비단에 단단히 감싸인 바로 그 모묘 도안도였죠. 와, 그걸 다 되찾았군요. 네, 일병들은 이 보물들을 되찾고 나서 죽은 동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다짐하면서요. 하지만 그 기쁨은 정말 찰나의 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리잖아요. 수백 명의 일본군 본대가 몰려오면서 퇴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앞은 깎아지른 절벽이고 뒤는 총을 든 수백 명의 적군, 그리고 그들 옆에는 거칠게 소용돌이 치는 깊은 강물이 막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면초가네요. 조총 소리가 탕 터지고 보물을 실은 말이 쓰러지면서 그 아름다운 도자기가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 대목이 처음엔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 어떤 부분이 의문이셨나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20명이 수백 명의 정규군에게 포위된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몸이 가벼워야 하잖아요. 무거운 도자기, 한 짐 가득한 두꺼운 책이랑 목판은 도망치는데 완벽한 방해물일 뿐입니다. 생존만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이들은 왜 무거운 짐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껴안고 뛰었을까요?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짐을 버리지 않는 건 그냥 자살행위 아닌가요? 생존이라는 생물학적 본능만 딱 놓고 보면 완벽한 자살행위가 맞습니다. 만약 그들이 훔친 것이 그냥 금괴나 은덩어리였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련 없이 바닥에 던져버렸을 겁니다. 금은 나중에 다시 캐내면 되니까요. 네네. 돈이면 버렸겠죠? 하지만 그들이 짊어진 건 단순한 재화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서책과 몽유도원도는 조선이라는 국가가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기억 그 자체였거든요. 물리적 형태를 띤 국가의 기억이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책이 불타고 그림이 찢어지고 도자기가 부서지면 단순히 값비싼 물건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통째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했죠. 기억을 잃은 인간이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듯이 기록을 잃은 국가는 영토가 남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와,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물학적 목숨보다 국가의 영혼이 담긴 그 무거운 물리적 짐을 더 우선시했던 것이죠. 그들이 짊어졌던 배낭의 무게가 단순한 물리적인 킬로그램이 아니라 막 역사와 정체성의 무게였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적들은 점점 좁혀오고 등 뒤에는 거센 강물이 흐르고 있죠. 네, 피할 곳이 없죠. 이 좁은 협곡에서 의병들은 아주 끔찍하고도 현실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저는 이걸 문화유산판 트롤리 딜레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눈앞에서 달려오는 전차를 피하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국고의 기억을 희생할 것인가? 맞습니다. 게다가 이 딜레마를 극한으로 몰아넣는 자연 요소가 바로 그 옆에 흐르는 강물이거든요. 네네, 물이 참 무섭죠? 절박해진 의병들 사이에서 물에 젖어도 되는 도자기는 그냥 강물에 띄어보내자는 제안이 나오지만 서책이나 몽유도원도 같은 기록물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종이나 비단은 불만큼이나 물에 취약하잖아요. 강물에 닿는 그 순간 잉크가 번지고 형체는 녹아내려 완전히 끝장나버립니다. 강물은 그들에게 탈출구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완벽한 파괴자였던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 젊은 의병이 막 울먹이면서 소리치잖아요. 저 그림마저 잃으면 우린 대체 뭘 지킨 겁니까? 하면서요. 결국 최훈 의병장은 가람에게 무조건 살아남으라는 마지막 명령을 남기고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던져서 그림을 숨길 단 몇 분의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네, 그 피 같은 시간을 얻은 가람은 아주 빠르고 결연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림을 어떻게든 숨기기로 한 거죠. 그 과정이 진짜 눈물겹더라고요. 상자에 솔잎과 솔방울을 가득 채워서 충격을 흡수할 완충제를 만들고 그 한가운데에 비단으로 싼 몽유도원도와 탐문 두루마리를 아주 안전하게 밀어 넣습니다. 그러고는 강가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밑동에 굵은 밧줄로 그 상자를 단단히 묶어버리죠. 언젠가 반드시 다시 찾으러 온다는 피 맺힌 다짐과 함께요. 저는 이 느티나무 밑동의 상자를 묶는 장면을 텍스트로 딱 읽으면서 현대로 치면 최악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물리적 백업을 시도하는 모습이 딱 겹쳐 보였어요. 오, 아주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물리적 백업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들이 들이닥치기 딱 1분 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데이터를 내가 지금 들고 있는데 내 본체 컴퓨터가 부서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거대한 외장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느티나무를 찾아서 케이블 역할을 하는 밧줄로 데이터를 동기화시키려고 연결을 한 거죠. 아, 밧줄이 케이블이군요. 그렇죠. 이 밧줄만 튼튼하게 버텨주면 언젠가 다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 99% 백업이 완료된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적의 총알이 그 밧줄을 쭉 하고 끊어버립니다. 와, 서버선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절단되어 버린 거네요. 맞아요. 끊어진 밧줄과 함께 상자는 통제할 수 없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비극적 결말대로 하류에 대기하고 있던 일본군 장수의 손에 넘어가 버리죠.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죠. 가란히 눈물과 강물이 뒤섞인 채로 막 강물에 뛰어들려 하면서 저건 조선이란 말이다 라고 절규하는 장면은요. 단순히 비싼 미술품 하나를 잃어버린 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손으로 백업 케이블을 연결했지만 결국 그 물리적인 한계를 넘지 못하고 나라의 혼을 거센 물결에 빼앗겨버린 처절한 절망인 거죠. 맞습니다. 물리적 맥체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가 불러온 비극이죠. 아무리 솔리프로 완충제를 만들고 두꺼운 밧줄로 묶어도 결국 총알 한 발, 강물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니까요. 그렇죠. 진짜 무력해지죠. 살아남은 의병들이 그날 밤 숲속에 숨어서 젖은 책장을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펼쳐 말리는 장면은 그래서 더 가슴이 먹먹합니다. 나라를 잃어도 기억은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종이가 젖고 찢어지는 이 물리적 세계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정말 끊임없는 피와 희생을 요구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내 모든 역사가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강물에 휩쓸려 가는 걸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그 참담한 기분. 바로 그 물리적인 딜레마, 그 극단적인 취약성이 우리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쳤던 핵심 문제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록을 강물과 불길 그리고 총알로부터 분리해낼 것인가, 이게 인류의 큰 과제였죠. 그리고 그 질문이 바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 즉 너무나도 건조하고 매끄러운 세 번째 자료로 안내합니다. 피 흘리는 협곡과 젖은 책장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무미건조한 디지털 화면으로 넘어가거든요. Sign in Google Accounts, 이렇게 시작하는 구글 로그인 텍스트죠. 네,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계정을 만들라는 지시어,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적힌 고객센터, 개인정보 처리 방침, 약관 같은 단어들이 보입니다. 화면 아래에는 아프리칸스어, 줄루어, 필리핀어, 아이슬란드어부터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 수십 개의 언어 목록이 쫙 펼쳐져 있는 아주 글로벌한 환경이죠. 솔직히 처음에 이 로그인 텍스트 봤을 때 피 튀기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웬 로그인 화면 이러면서 많이 당황하셨죠? 좀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가람에 끊어진 밧줄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보니까 화면에 떠 있는 이 계정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인류가 발명해낸 현대판 느티나무 밑동이자 그 물리적인 강물을 완벽하게 이겨낸 궁극의 디지털 요새인 거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책이 강물에 젖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토록 의병들이 바랐던 파괴되지 않는 기록이라는 꿈이 클라우드 기술로 실현된 셈이네요. 가람과 의병들이 피단과 도자기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다면 우리는 이제 수십 개의 언어로 전 세계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 속에 우리의 서책과 왕실 기록을 복원하니까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살짝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클라우드 하니까 무슨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신비한 마법의 공간 같지만 결국 클라우드도 누군가 다른 사람의 물리적인 컴퓨터일 뿐이잖아요. 아, 네.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궁굴이나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도 거대한 창고 안에 엄청난 수의 하드디스크가 들어차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데이터 센터에도 불이 날 수 있고 허리케인이 와서 강물이 덮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물리적 제약이 사라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현대의 느티나무도 결국 부러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주 훌륭하고 예리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철저히 물리적인 공간이죠. 서버가 과열되면 불이 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물에 잠깁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이 과거의 느티나무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극단적인 분산과 중복이라는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중목이요. 똑같은 걸 여러 개 복사해 둔다는 건가요? 네, 조선시대에는 목류도원도가 단 한 점, 물리적으로 오직 그 좁은 협곡에만 존재했죠. 그래서 총알 한 발에 밧줄이 끊어지면 그냥 모든 걸 잃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구글이나 클라우드에 계정을 만들고 사진을 올리면 그 데이터는 미국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데이터 센터, 아이슬란드의 서늘한 지하 벙커, 심지어 태평양 깊은 바닷속에 있는 해저 서버 등 전 세계 곳곳에 쪼개지고 복제되어 동시에 저장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 곳이 홍수로 물에 푹 잠겨버려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서버가 0.0001초 만에 그 빈자리를 싹 메워버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물리적인 실체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이 전 지구적으로 아주 넓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강물이나 화재, 총알 따위가 우리의 기록을 영원히 파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가람이 만약 이 시대를 살았다면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안고 절벽을 뜰 필요가 전혀 없었겠죠. 와, 상상만 해도 다행이네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찰칵 찍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그 조선의 정체성은 전 세계 수십 개 언어의 데이터 바다로 흩어져서 절대 파괴되지 않는 영생을 얻었을 테니까요. 네, 스마트폰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진, 주고받은 수많은 대화, 업무 문서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목류도원도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마트폰을 물에 빠뜨려더라도 내 인생의 기록이 다 날아갔다고 막 절망하면서 우열하지 않아요. 기기만 망가진 거니까요. 네, 새 폰을 사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톡톡 입력하면 모든 게 마법처럼 원래대로 돌아오니까요. 우리는 정말 기적 같은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짐의 무게로부터 인류가 비로소 해방된 것이죠. 하지만 늘 그렇듯 세상에 공짜는 없고 완벽한 해결책은 항상 새로운 형태의 취약성을 낳기 마련입니다. 네네. 저도 아까 그 로그인 텍스트를 보면서 약간 묘한 찝찝함을 느꼈거든요. 그 편리함 뒤에 숨은 텍스트 아래쪽에 작게 적혀있던 그 세 단어 때문이죠. 헬프, 프라이버시, 텀스. 전문가로서 바로 그 지점을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강물과 총알이라는 물리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기록과 기록을 거대한 테크 기업의 서버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이라는 행위는 곧 통제권의 이전을 의미하거든요. 통제권이 넘어갔다. 과거의 가람은 자신이 직접 밧줄을 묶고 비단으로 감쌌죠. 기록의 생사여탈권이 오롯이 가람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기록은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약관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규칙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텍스트가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와, 이거 듣고 보니까 약간 섬뜩한데요? 그러니까 과거엔 적의 총알이 물리적인 밧줄을 툭 끊었다면 이제는 내가 약관을 위반했다는 알고리즘의 판단 하나가 내 계정을 정지시켜버리는 새로운 형태의 절단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겁니다. 약관 위반으로 계정의 영구 정지되거나 기업의 서버 정책이 어느 날 일방적으로 바뀌는 순간 내가 올렸던 수만 장의 사진과 기록, 나의 목류도원도는 내 눈앞에 존재하지만 절대 만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기록에 대한 접근이 원천 차단되는 거죠. 물리적인 강물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그 디지털 약관이라는 보이지 않는 강물에 내 존재가 휩쓸려버리는 거네요. 우리는 책이 물에 젖는 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지만 기업의 정책 변경이나 비밀번호 분실 같은 시스템적 접근 차단 앞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무력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갇힐 수 있죠. 그 완벽한 요새인 줄 알았던 클라우드가 사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밖에서 문이 잠겨버릴 수 있는 거대한 유리 감옥일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무거웠던 물리적 짐을 내려놓은 대신 보이지 않는 거대 시스템의 통제라는 새로운 무게를 짊어진 셈입니다. 결국 인류는 기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형태만 바꿨을 뿐 내 기억을 어떻게 온전하게 소유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고민에서는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걸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심층 탐구의 여정을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안평대군의 환상적인 꿈을 담은 아름다운 목류도원도, 그 얇디 얇은 비단을 물리적인 세상의 파괴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기꺼이 벼랑 끝에서 피를 흘렸던 의병들의 캄캄한 밤을 지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지구적인 데이터 센터를 짓고 로그인 한 번으로 전 세계 수십 개 언어의 지식에 매끄럽게 접속하는 현대의 디지털 시대까지 도달했죠. 진짜 먼 길을 왔네요. 젖보기엔 전혀 다른 세 가지 자료였지만 결국 인간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흔적을 보존하기 위해 시대마다 가장 치열한 방식으로 진화해 왔음을 보여주는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젖은 책장을 한 장씩 말리면서 눈물 짓던 조선 의병들의 절박함이나 수만 대의 서버가 열을 받아 타버리지 않도록 막 거대한 냉각 시스템을 돌리는 현대의 데이터 센터나 그 근본적인 목적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나라를 잃어도 기억은 잃지 않겠다고 했던 그 묵직한 약속이 오늘날 우리가 습관적으로 동기화 버튼을 누르는 행위 속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물리적 취약성을 극복한 우리가 이제는 디지털 주권과 약관이라는 새로운 철학적 과제 앞에 서 있다는 사실도 절대 잊지 말아야겠죠. 네, 오늘 이 이질적인 자료들이 남긴 통찰은 진짜 기대 이상으로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함께해 주신 당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비밀번호 하나로 인류의 거의 모든 지식과 나의 개인적인 역사에 무한정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일 아침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원인으로 전 세계의 모든 서버가 영구적으로 다운되어 버린다면 어떨까요? 그 거대한 디지털 강물이 범람해서 여러분의 계정, 클라우드에 올려둔 모든 사진, 모든 디지털 문서와 흔적들을 단숨에 휩쓸어가 버린다면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네요. 모든 디지털 시스템이 텅 비어버린 그 막막한 세상에서 당신은 과연 무엇을 물리적인 손에 쥐고 남기시겠습니까? 무겁고 거추장스럽더라도 당신이 기꺼이 말등에 싣고 적의 총탄을 피해서라도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당신만의 단 하나의 몽유도 헌도나 낡은 서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밤엔 손에 잡히는 그 하나의 물건, 한 권의 책과 기록이 가지는 묵직한 무게를 다시 한번 찬찬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지루할 틈 없는 지적 탐험에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놀랍고 흥미로운 자료들로 다시 뵙겠습니다.